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눈으로 고른 좋은 책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사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소설의 아름다움 자체에 반하게 해준 작품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예. 그 안윤이라는 한국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남겨진 이름들입니다. 네, 이 작품은 2021년도에 제3회 박상용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안윤 작가는 이 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심사평을 보면은 이 사물에 대한 섬세한 자각과 심리의 교직이 우아하게 펼쳐지는 수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작가의 시선이 무척이나 섬세하고 인물들의 이 개별적 마음이나 주고받는 이 감정들이 요란한 행위나 에피소드나 수식을 덧붙이지 않고도 굉장히 잘 표현해낸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일까 참 궁금하네요. 이건 정말 사실 읽어보셔야지 이 감정의 결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나요? 특히 이 작품은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꼭 읽어봐야 그 매력을 더 깊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특이한 점이 배경이 한국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저희에겐 좀 낯선 이름이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국가 중 하나이고 그 작가의 서문이 또 앞에 실리는 게 특이한데 이 서문 자체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작가는 자신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당시에 하숙집 아주머니가 세상을 뜬 후에 이제 작가의 유학 시절 친구를 통해서 어떤 종이 꾸러미를 전해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꾸러미는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딸처럼 여겼던 나지라라는 인물이 이 불과 50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남겼던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공책 3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 시절에도 종종 글을 썼던 유학생 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인 거죠. 윤을 보면서 이 나지라를 떠올렸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 윤에게 공책을 보내면서 네가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부탁하고 싶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은 4년에 걸쳐 그 러시아어로 쓰인 나지라의 글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이제 설정과 함께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픽션이냐 사실이냐 알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선의 호기심을 끌게 첫 이야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도입이 호기심을 끄네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작가의 말이 먼저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설의 어떤 소설 속 소설처럼 이제 설정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지라라는 인물은 이제 이른 나이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윤조차 이 이야기가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필인지 소설인지 헷갈렸지만 읽다 보니까 번역하는 동안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나지라는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잊기 전에 머릿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신에게 소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나지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젊은 시절에는 작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간호사이자 요양사로 이제 살게 되는데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낸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 소설 남겨진 이름들은 요즘 한국 소설들이 굉장히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이런 점들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점이 없고 굉장히 서정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웃음기가 거의 싹 빠진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과거 또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국가가 배경인데 등장인물들의 이름들도 이제 러시아어이고 그들이 이제 특정 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먹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국적인 매력을 풍기면서 뭐 위트나 유머는 없더라도 독자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문에서도 그 안윤이라는 작가 자신이 등장을 하지만
하지만 뒤에 이야기에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꾸며져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참 새롭겠네요. 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작품인가 또 다른 나라 작품인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문학 본류의 그 어떤 흐름을 잘 잡아가겠다 자신 있다 이런 작가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 소설 같다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소설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 소설에서 나지라는 대학 교수인 쿠르만과 그의 아내 카티아 그리고 요양보호사인 타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아내인 카티아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겪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지라는 일종의 입주 간호사이자 돌보미 역할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거죠. 이 카티아와 쿠르마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부부였지만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고 쿠르마는 이 사고로 부모를 잃고 카티아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는 20대에 의식은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 나지라는 서로가 타인으로 만났지만 카티아를 서로 극진하게 돌보면서 가족 이상의 이제 끈끈한 마음을 주고받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에는 자식을 앞서 잃었거나 아니면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지라 또한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잃기도 했고 또 어머니와 아주 어린 시절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상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펼쳐집니다. 네. 상실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서 뭐 일반적인 가족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좀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정상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도 뭐 부활절이나 명절들을 같이 기념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나지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린 시절 이제 사실상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제 설정이 있기도 하고 7년 동안 이제 만났던 연인에게도 좀 안 좋게 끝난 그런 아픔을 지닌 인물로 나오지만 간호사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하지만 그 마음 또 한쪽에는 공허함을 품고 있는 인물인 거죠. 이제 쿠르만 또한 매일 아내에게 학교에서 전화해서 하루 일과를 들려주고 자신의 막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털어놓는 등 사실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아내이지만 맞아요.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어떤 순간에는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뭐 쿠르마는 술에 의존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의 이러한 아픈 현실과 내면이 굉장히 덤덤하면서도 격정적인 고백들이 좋은 문장으로 정말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대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를 접어갖고 오셨는데 네. 101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나는 청춘을 살고도 내 청춘의 얼굴을 모른다. 청춘의 얼굴만이 아니다. 사람은 일평생 거울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영영 제 얼굴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나 할까. 진짜 그러네요. 네. 116페이지. 저도 이제 늙었어요, 아주머니. 그걸 누가 모를까 봐. 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늙는다고 해서 더 자기 자신다워진다고 할 수는 없지. 네. 이 두 대목을 접어주셨네요. 네. 읽어주신 대목들이 이 책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와 잘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지라가 이제 일종의 회고록을 쓰게 된 것도 자신이 일생 모르고 사는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그리고 자신이 만난 자신의 기억 속에 남은 몇몇 이름들을 끝까지 이해해보려는 노력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무수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고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무너져 내리면서도 주변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좀 비통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보통 저희가 시간이 다 해결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지만 막연하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소설에 좀 절절히 쓰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너무 현실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두가 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뭘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소설인가
남을 통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동네 책방 오늘은 안윤 작가의 소설 남겨진 이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유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